네, 안녕하세요. 이슬이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도 간단하게 한번 시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고요. 막간에 저희 프로그램에서 또 뽑아낸 종목군들 몇 가지 엄선해서 또 브리핑 드릴 예정이니까요. 네,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뭐 하락까진 아니지만 저번 주에 비해서는 조금 조정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단순히 뭐 기술적 조정이 아니라 현재 어떠한 이유가 있다라는 건데, 제가 저번 주에 한번 말씀드렸죠. 금요일에 발표되는 미국의 고용지수가 굉장히 중요하다. 비농업 고용지수가 지금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비농업 고용지수는 결국에 이제 서비스업 쪽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전반적인 어떤 경기 상황을 나타낼 수 있는 중요한 지표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게 지금 발표가 되었고요. 우리가 생각해본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수치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측에서 뭐 우리 경기 침체 아니라고 굉장히 좀 떵떵거렸는데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고용지표가 굉장히 좀 생각보다 좋게 나왔고, 실업률도 0.13% 다운된 수치로 지금 나왔습니다. 어쨌든 실업률이 다운이 되고 고용지표가 좋게 나온 것은 그만큼 현재 일자리가 굉장히 좀 탄탄하다라는 거고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경기 침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러면 우리나라 증시가 왜 떨어질 수밖에 없느냐? 고용지수가 상승을 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경기 침체가 안 왔다는 거죠. 경기 침체가 안 왔는데 현재 상황이 여전히 고물가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미국에서는 더욱더 공격적인 긴축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금리 인상. 결국에 미국의 고용지수가 떨어져야 좋은 거예요. 국내에서는. 고용지수가 하락을 해야지 경기 침체에 대한 가능성이 이제 높아지는 거고, 경기 침체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지면 연준에서도 금리 인상을 공격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안 그래도 침체인데 금리 인상하게 되면은 완전 나락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고용지수가 좋게 나온 것들이 국내 시장에 어떠한 방해 요소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8월 5일 저번 주 금요일이죠. 그때 나왔던 어떠한 그런 고용지수에 대한 부분들이 오늘 지금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주 이제 코스피나 코스닥 장세가 좀 조정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일단은 8월 10일 저번 주에도 한번 언급드렸습니다. 8월 10일 수요일 CPI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일이죠. 소비자 물가지수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건 쉽게 말해서 그냥 물가지수예요. 결국에 우리 지금 증시를 흔들어 놨던 게 뭐냐면 결국에 물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월 대비해서 아직도 오르고 있는지, 이제는 좀 안정화가 됐는지 중요한 지표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좀 중요한 지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CPI 지수에 따라서 앞으로 추가적인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방향성이 좀 뚜렷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일단은 공격적으로 안 해야 국내 증시에 좋은 겁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미국이 공격적으로 금리를 올려버리게 되면 국내에 외국인 기관의 자금 이탈이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CPI 물가지수도 안정이 되고 미국의 고용지수도 좀 떨어져야 오히려 국내 증시에 좋다. 하지만 이건 이미 발표가 나왔고요. 이미 뭐 고용지수는 탄탄하다라고 하고 있고 경기 침체는 이제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물가는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공격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그렇지만 CPI 지수가 아직 한 발 더 남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번 주에 수요일 CPI 지수에 조금 집중을 해보자, 이렇게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아무래도 계속해서 하반기에는 각종 경제지표가 발표가 되기 때문에 변동성이 강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리스크 관리에 좀 중점을 두셔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리스크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분산 투자입니다. 결국에 절대 한 종목에 몰빵을 하거나 한 섹터만 사는 거는 굉장히 위험도가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리스크 관리를 할 때, 시장의 변동성이 강할 때는 항상 음식료 업종, 경기 방어주는 항상 좀 보셔야 된다라고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고요. 음식료 업종에는 뭐 오리온, 오뚜기, 농심 굉장히 많은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뭐 CJ 제일제당, 오늘 제일제당은 실적 발표일이죠. 그래서 음식료 업종은 중장기적 모멘텀으로 좀 보셔야 된다라는 거고, 나머지는 또 단기 관점에서 대응을 잘 하셔야 된다. 지금 몇 개월째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상반기 때부터 지금까지 시장 상황이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인플레이션 문제는 계속되고 있고 여전히 긴축에 대한 이슈는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별반 다를 거 없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저희는 이렇게 안 좋은 시장에서도 수익을 냈던 이유는 항상
이렇게 단기적으로 좀 트레이닝을 했기 때문이죠. 큰 수익이 아니더라도 작은 수익률이 쌓다 보면은 그게 결국엔 큰 수익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지금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음식료업종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단기적인 관점에서 이슈가 강하고 테마가 강한 종목군들을 대응을 잘 하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마무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도 저희 프로그램 통해서 한번 몇 종목 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삼성ENC 오늘 6% 수익을 내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 두 개 다 조정권인데도 불구하고 시장 평균 상승률보다 훨씬 더 상회하는 수익을 내고 나왔죠. 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킷스튜디오, 한창, 삼성ENC, SH에너지화학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있는데 오늘 특히나 이제 지수 방어형 AI가 상위권 종목들을 굉장히 많이 포착을 했죠. 아무래도 지수 상황이 조금 방향성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좀 많이 움직여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버킷스튜디오 24% 상승이고요. 사실 한 종목이 하루에 20% 이상 급등을 하기 위해서는 이슈가 굉장히 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이슈를 잘 파악을 하고 이게 과연 지속 가능성이 있느냐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일단 버킷스튜디오 같은 경우에 오늘 이제 영화 헌트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영화 헌트,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제 헌트 이전에 한산이 있었죠. 한산에 대한 기대감들이 현재 헌트 쪽으로 좀 옮겨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버킷스튜디오는 이정재 씨의 소속사, 배우 이정재 씨의 소속사인 이제 아티스트 컴퍼니의 대주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영화 헌트 관련주로 엮이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은 또 한 가지 좋은 소식, 오늘 스튜디오 드래곤의 굉장한 호실적 발표가 있었죠. 무려 2분기 최대 실적 달성입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지금 실적 모멘텀이 생겨난 거고 일단 스튜디오 드래곤도 드라마를 제작하고 콘텐츠를 기획을 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미디어 관련 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형주들의 실적이 좋게 나오면 그 밑에 하위 기업들에도 당연히 긍정적인 영향을 좀 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넷플릭스 가입자 수가 감소를 했다. 이런 소식 때문에 대부분의 OTT 기업들이 하락을 했었죠. 그렇듯 굉장히 그 상위에 있는 종목군들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굉장히 대형주들이 이렇게 실적이 좋게 나와준다라는 거는 밑에 하위 기업들에게도 굉장히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추가적으로 영화 헌트에 대한 기대감들, 이런 개별 이슈까지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단기적인 관점에서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한창입니다. 한창은 오늘 이제 매각 소식설이 좀 들려오고 있는데 자회사인 한창 바이오텍을 지분을 매각했죠. 그래서 이런 매각 소식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급등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 거는 이런 매각 소식이 솔직히 좀 중장기적 모멘텀은 될 수가 없어요. 어쨌든 지금 매각이라는 어떤 이슈 하나만으로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건데 이 매각에 대한 현재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재무구조 개선입니다. 지금 한창 같은 경우에 올해 1분기에는 흑자 전환을 했어요. 근데 작년까지만 해도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았던 부분이고 어쨌든 이런 재무구조를 해소하기 위해서 자회사의 지분을 한 6%가량 정도 이제 매도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매각한 지분은 당연히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데 쓰이던 투자 금액으로 쓰이겠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현재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실질적으로 재무구조를 완벽하게 개선을 할지 아니면 투자를 잘 해서 매출액을 더 끌어당길지 이 부분은 우리가 지켜봐야겠죠. 그 부분이 성과적으로 나온다면은 이제 그게 중장기적 모멘텀이 되는 거고 지금은 현재 매각 이슈입니다. 단순히 매각 이슈. 매각을 하고서 이걸로 뭔가 새로운 걸 하겠죠. 재무구조 개선이라고는 하는데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재무구조 개선을 할 거다라는 어떤 기대감만 지금 현재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좀 보기는 어렵다. 추후에 이런 매각 이후에 어떻게 진행하는지가 중장기적 모멘텀이 될 것이고요. 현재는 매각 이슈, 단기적인 관점에서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9% 달성했고요. 마지막 종목이 이제 SH에너지화학입니다. 그래서 오늘 장중 최고 수익률 4%대. 이 종목은 이제 LNG 관련주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LNG가 굉장히 좀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죠. 지금 LNG 가스, 액화 천연가스가 비축량이 완전히 지금 바닥 수준입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결국 전쟁 때문이죠. 최근에 러시아에서 이제 유럽에다가 이 가스 공급을 전부 다 차단해 버렸습니다. 특히 이제 비우호적인 국가들, 덴마크, 독일 등등, 특히 이제 라트비아에도 완전히 수출을 끊어버렸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 LNG 가스의 대부분이 러시아에 이제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이 특히 유럽이 굉장히 심각한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지금 어쨌든 러시아에서 우리한테 우호적 아니면 다 막아버릴 거야. 그래서 어쨌든 지금 러시아에서 그냥 평소에 수입을 하고 있던 게 완전히 다 끊겨버린 상황이고 이에 따라서 비축량이 당연히 부족해지겠죠. 그에 따라서 현재 가격 상승을 좀 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없어요. 없는데 비싸요. 살려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아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왔고 이게 지금 우리나라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사실 저렇게 좀 뻔뻔하게 나오는 게 결국에 그거예요. 얘네들이 가진 자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미국이 옛날에 전쟁 초기 때 뭐 제재한다라는 경제 제재 조치 취해도 별로 끄떡도 안 했던 게 결국에는 자원 강국이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자원들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나라고 이에 따라서 국내 LNG 비축량도 굉장히 바닥이 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가격 상승에 대한 유발을 계속 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지금 가장 걱정되는 건 겨울철에 이제 그런 대정전 위기가 닥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지금 심각한 수준인 것 같은데 지금 이에 따라서 유럽에서도 그 가스 사용량을 한 15% 정도가량 감축을 한다라고 하죠. 그만큼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게 관련 기업들한테는 수혜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에 따라서 이제 SH에너지화학 셰일가스를 제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NG 가스를 좀 대체할 수 있는 셰일가스 쪽으로 좀 수혜가 몰리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오늘 좀 수혜를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이전부터 말씀드렸지만 러우 전쟁 끝나지 않는 이상 관련주들 순환매 돌 것이다 라고 강조를 좀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SH에너지화학은 어떻게 보면 LNG 가스의 그런 반사이익이라고 좀 보기는 어려울까요? 네, 아무튼 그런 이제 반사이익 수혜주다. 이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찌됐든 LNG를 대체할 수 있는 무언가 필요합니다. 뭐 전기도 없이 살 수도 없고 대정전 위기를 어떻게든 뭐 극복을 해야겠죠. 진짜로 온다라고 한다면 그럼 어떻게든 뭐 셰일가스 쪽이든 다른 가스 쪽으로 천연가스 쪽으로 수급이 이동할 수밖에 없고 그에 따른 수혜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버킷스튜디오 한창 SH에너지화학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봤고요. 일단 오늘 이제 조정 장세인데 아까 시황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증시는 CPI 물가지수 나오기 전까지 변동성이 좀 강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 흐름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날 이슈가 강한 종목군들 위주로 단기 트레이닝을 꼭 하셔야 된다라는 거 오늘도 좀 강조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렇게 종목 선정을 매일매일 하시는 게 어려우신 분들은 이 프로그램은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오늘 도시가스, UAE의 뭐 최재형 관련주, 영화, 뭐 우주항공산업, LPG 이렇게 이제 테마와 종목까지 알아서 잡아주기 때문에 충분히 이걸 보고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날 이슈가 강한 종목이 사실 그날의 주도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중장기적 얘기라면 좀 얘기가 다르겠지만 단기 관점에서는 항상 이슈 강한 종목을 골라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좀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 프로그램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랫번호로 프로그램 문의라고 남겨주시고요. 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